제13장 막화장의 아이들 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3장 막화장의 아이들 팔아. 돌과 같이 단단한 황금을 입거니 어린애 장난하듯 손으로 찢어내는 것을 보고 왕코는 머리카락이 주뼛하고 섰다. 이건의 말도 안 되는 완력에 왕코는 주저없이 말한다. 하, 대엽. 대엽께서는 놀라운 일을 그저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이 애들 장난처럼 하시는군요. 이 왕코는 대엽의 기회를 단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왕코는 꿈과 같은 현실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중언부언하였고, 왕코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 너는 우선 이 황금, 내가 봤을 땐 좋기 황금 200냥 정도는 되어 보이는구나. 이 정도면 너는 청화가로 가서 임시 숙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지, 이왕이면 그럴듯한 장원을 구해서 버림받은 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면 되겠다. 이것으로 서한 외곽에 그럴듯한 장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내가 다시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후에 숙소를 구하고 내가 나중에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따라가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물론 데리고 가라. 물론 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보낸 사람들인 영웅회를 따라가면 너의 일신과 아이들을 모두 보살펴 줄 것이다. 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내가 이야기했지. 나는 너의 얼굴과 너의 순수한 마음이 무척 마음에 드는구나. 아, 왕코는 이건이 비록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으나 본인의 고향 동네 이웃집 형과 같은 마음이 들었다. 대엽,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제게 기회가 된다면 꼭 결초보원하겠습니다. 아니다, 녀석아. 내가 여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면 너는 나에게 은혜를 이미 갚는 것이다. 헐, 이분은 진짜구나. 무공 실력도 하늘에 닿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또한 신성과 같은 분이다. 나는 오늘 비로소 온전히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이다. 무엇하냐? 네, 어서 서둘러라. 이곳으로 어떤 자들이 오는 것 같구나. 왕코는 이건의 명령으로 서두르기 시작했으며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왕코의 인도로 자리를 정리하였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이 들어온 월동문을 따라서 왕코 일행은 모두 나갔고, 이건은 아이가 모두 나가는 모습에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저벅, 뚜벅, 터벅. 이건의 오감은 일반인들의 1000배가까지 발달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능력도 그의 완전한 통제에서 능력이 발현되었지만 말이다. 그가 집중하고 들으려 한다면 특정 지역 1000리나 떨어진 곳에서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도 능히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초인이었다. 지금 그는 세미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고, 그는 화려한 건물을 끼고 돌아 연무장으로 나오는 인물들을 이미 직감하여 그곳으로 예의주시한다. 저벅, 뚜벅, 터벅. 화려한 건물을 끼고 나오는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연무장은 제법 어두워졌으며 다가오는 무리 중에 서너슨 손에 횃불을 들고 나왔다. 저벅, 뚜벅, 터벅. 이건 뭔가? 무리의 맨 앞에 걸어왔던 인물 중에 매우 비대한 인물 3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무리의 순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바닥에 성인 어른 9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 비대한 인물 주위로 일반 부사로 보이는 자들 10명이 따르고 있었다. 허허, 여기에 누워있는 녀석들은 분명 내 부하들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체벌을 받고 있을 우리들의 앵벌 동자는 모두 어디 갔지? 비대한 자들 3명은 딱 봐도 어른 성인 4-5사람을 한데 모은 것처럼 매우 비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 중에 염소 수염을 하고 얼굴은 축 늘어져 주름이 잡힌 돼지 같은 자가 말하고 있었다. 이에 옆에 있는 또 다른 돼지 같은 자가 말을 받았으니, 허허, 형님, 앵벌 동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녀석이 이런 장난질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큰형님. 하지만 아이들을 풀어 다시 잡아오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저기 있는 녀석이 이 사달을 일으킨 주인공 같네요. 그렇구나. 저기 녀석이 한 것 같은데. 삼돈자와 일행은 15장 정도 떨어져 있는 이건을 보았다. 삼돈자의 대형 거도는 손가락을 들어서 이건에 향해 뻗었다. 피피우웅. 귀찮고 의심이 되는 녀석은 그냥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좋지. 흐흐흐흐. 엥? 허. 3명, 삼돈자는 모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이 꼭 덩치 큰 돼지 같은 모습과 습성으로 보였고, 이는 돼지와 같은 행동이었다. 형님, 제 눈이 이상한가요? 도깨비를 봤나? 분명히 검은색 무복을 입었던 녀석이 저기 서 있었고, 거돈 형님께서 지풍을 쐈고 녀석은 반드시 바닥에 누워야 하는데 어찌 되었는지.
녀석은 제 눈에서 사라졌네요. 그렇구나. 대돈아. 형님, 저는 오침이 아직도 영향이 있나 봅니다. 제 눈도 대돈 형님처럼 이상합니다. 분명히 흑색 모복을 입은 녀석이 보였는데 땅으로 꺼졌나 아니면 하늘로 솟았나. 허허, 얘들아. 가서 횃불로 비추어 보아라. 네, 삼돈자 어른. 저벅. 이 녀석들아, 속히 뛰어가라. 삼돈자 중에 막내인 소돈은 자신의 부하들이 느긋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돋았다. 녀석들은 자신들 상전의 외침으로 비로소 이건이 있었던 자리로 급히 뛰어갔다. 타타타타타탁. 두 녀석이 횃불을 가지고 이곳저곳 비추며 휘저졌는데 역시 이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퍽퍽, 스르륵 쿵, 스르륵 쿵. 어이없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빠져 움직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미지의 대상에 의해 불의의 기습을 받은 것 같았다. 횃불은 바닥에 뒹굴었고 두 무사는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으니 말이다. 형님. 삼돈자는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이었고, 애들아, 모두 나서라. 대돈이 거돈에게 탄식하며 자신을 부르니 거돈은 미간에 고립하며 부하들을 모두 동원하였는데 8명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두 동료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나갔다. 스르렁 스공, 후다닥 후다닥 다다닥. 8명의 무인은 허리에 찬 자신들의 돌을 각자 뽑아들었고 2명이 쓰러진 장소로 가서 각자 돌을 허공에 휘저으며 미지의 적을 잡으려 하였다. 이들이 하는 동작이 허공을 향해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야말로 밥 잘 먹고 헛짓을 하는 모양이었다. 허허, 이들은 정말 달밤에 나와 체조를 하는 것인가? 이제 이막화장의 연무장은 완벽한 어두운 밤이었는데 휘잉 허 어이쿠 팍팍 으악 캐크르르륵 쿵 나와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막화장의 연무장은 밤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서 불어오는지 몰랐지만 바람과 함께 출수된 곰과 장은 여지없이 한 번에 삼돈자의 부하를 한 명씩 때려 눕혔는데 이제 남은 인원은 8명의 무인에서 5이 되었고 그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칼을 가지고 목적도 없이 사방으로 휘두르고 있었다. 휙. 하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대체 적이 보여야 목표를 향해 내지른 칼질이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들은 그저 목적도 없는 칼질을 해댔으니 지금 5명의 무사들은 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오합지졸의 칼춤과도 같았으니 말이다. 휙. 이 막화장의 무사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얼굴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니 이것이 향방을 정하지 않고 휘두르는 노동과 같은 칼질 때문에 땀이 배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적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서 흘리는 땀인지 힘차게 칼질을 하는 그들 본인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5 무인은 반각이 지나며 향방 없이 휘두르는 칼질의 속도가 점점 떨어져 갔으니 저 녀석들. 형님, 저 녀석들의 모습이 꼭 달밤에 헛짓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대돈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쾅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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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거돈과 대돈이 이야기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막화장의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물론 무사들은 정신없이 칼질하고 있었지만 연무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막화장의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건물들은 진철로의 화탄이나 병력문의 병력탄에 맞아 무너지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